미국 콜로라도주의 최대 도시인 덴버의 한 가정에서 2015년 3월 1일 9일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외출 후 집에 들어와 보니 욕실에서 아내가 쓰러져 있다는 남편의 신고였지요. 남편인 로버트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 아침 8시 30분쯤 나갔다가 3시에 돌아왔는데 아내인 스테이시가 물을 틀어놓은 채 의식이 없는 채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스테이시가 엎드려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일단 욕조에서 끌어내려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테이시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남편인 로버트는 아내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목의 신경통으로 고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콜로라도는 의료용 약물에 대한 규제가 너그러운 편이어서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불법인 마성분의 약이 합법적이었는데요. 유튜브 정책상 직접적으로 쓸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자 큰 데를 쓰는 마라고 표현하면 짐작이 가실 거라 생각됩니다. 로버트는 전날 아내가 그 약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망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구조대원들에 따르면 당시 로버트는 너무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오히려 이런 모습이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그러나라고 생각되기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베테랑 형사의 눈에도 현장은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샤워 중 쓰러진 것으로 보였는데 그녀의 손목에는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냥 평소 편안하게 차고 다니는 캐주얼한 시계가 아니라 외출 시 착용하는 클래식한 금장 시계였지요. 보통 샤워할 때면 사람들이 당연히 풀러야 하는 시계였습니다. 그 외에도 로버트는 욕조에서 쓰러진 스테이시를 발견하고 급하게 끌어냈다고 했는데 바닥은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그녀가 샤워 중 정신을 잃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을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스테이시의 몸에는 멍자국이 매우 많았지만 급하게 욕조에서 끌어내느라 생긴 멍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몸에 붙이는 매우 강력한 진통제 패치가 2장 붙어 있었는데요.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다 처방을 한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약품입니다. 진통제 성분이 체내에 과다 투입되어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일 수도 있었지요. 스테이시는 스키 사고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이 패치를 실제 처방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시의 언니 등 가족들은 비교적 건강했던 44세의 스테이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남편인 로버트를 의심했지요. 하지만 2달 후 스테이시의 사인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기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테이시의 사망에 미심쩍음을 갖고 있던 형사도 이러한 부검 결과 때문에 딱히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건 3개월 후인 6월, 덴버 지역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보받는 메트로 덴버 크라임 스토퍼라는 부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자신이 3개월 전에 부고 기사를 봤는데 이 여성이 사망한 날짜로 보니 자신과 이 여자의 죽음이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고 얘기하였지요. 신고자는 수잔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015년 2월 23일 데이트 어플을 통해 로버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하며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로버트는 자신은 이혼을 목전에 두고 있고 수년째 부인과 별거 중인 상태라고 소개했습니다. 2번째 데이트에서 수잔의 집에서 만나고 싶다던 로버트. 그는 꽤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알고 성도 모르는 남자를 초대하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요. 로버트는 자신의 진짜 성인 펠더만 대신 울프라는 다른 성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잔은 그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의 해명은 예전에 스토커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플레임을 알려주는 것이 꺼려졌다고 사과했지요. 결국 2번째 데이트는 성사되었고 그들은 은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버트는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아니며 관심이 없다고 흉을 봤지요. 그들은 주말에 3번째 만남을 약속했지만 그는 약속을 취소했고 로버트가 진지한 관계를 원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생각했던 수잔은 그와 더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통보했습니다. 로버트는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수잔은 그에 대해 더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로버트의 아내 스테이시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 흉보았던 로버트의 설명과는 달리 스테이시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학부모였습니다. 오히려 로버트의 설명과는 정반대의 엄마로 보였음은 물론
로버트와 스테이시가 별거 중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수자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스테이시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어 그들 부부가 실제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지 물었고 로버트와 있었던 일을 스테이시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통화를 했고 스테이시는 자신들은 이혼을 앞둔 것도 아니고 별거 중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버트와는 끝이라며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수잔의 말에 의하면 스테이시는 자신에게 매우 친절했고 로버트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수잔에게 유감이라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3개월 후 이 부부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던 수잔은 다시 검색을 했고 스테이시의 부고 기사를 읽게 된 것이었습니다. 스테이시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부고 기사에 나온 날짜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테이시가 세상을 떠난 날짜가 바로 자신이 스테이시에게 로버트의 불륜을 알렸던 날짜라는 것이었지요. 수자는 자신이 알려줬던 그 일 때문에 스테이시가 세상을 떠난 것이라는 의심과 죄책감이 강하게 들었고 이에 신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로버트가 범인이라면 불륜을 알게 된 스테이시와 다툼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스테이시의 사망 후 그가 $75만 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를 체포할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시의 사인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느덧 사건경과 2년이 흘렀습니다. 스테이시의 언니는 여전히 로버트를 의심하고 있었지요. 사건에 대해 들은 지인의 소개로 스테이시의 언니는 한 기관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단체는 교살 예방을 위한 단체였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욕정을 채우려 하는 범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 목조름에 관한 예방과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단체였지요. 이곳에서 일하는 스모크 박사가 스테이시의 사건 당시 자료와 사진을 보고 처음 검시와는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법의학에도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스테이시의 깨진 이빨, 코와 입 부분의 멍으로 보아 누군가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키려는 공격을 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등 등에 있던 멍은 범인을 막으려다 생긴 방어훈으로 보이며 그녀의 등에 있는 속옷 자국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 위에서 그녀를 강하게 누르고 있을 때 생겼으며 사후에 범죄 현장을 다시 꾸미는 과정에서 옷이 제거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옷을 입을 때 공격을 당하고 세상을 떠난 후에 마치 샤워 중에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이게 현장이 꾸며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범인은 이때 옷만 벗기고 시계는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이었지요. 결국 스모크 박사의 의견과 보고서로 검찰은 로버트를 기소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3년이 다 되어가던 2018년 2월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발목에 GPS 발찌를 차고 식료품이나 의료 서비스, 법적 약속이 있을 때만 외출이 허가되었습니다. 스테이시의 가족들은 스테이시의 보험금이 로버트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이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껴 생명보험금을 동결시키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재판 때문에 스테이시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자연스럽게 지연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법원은 스테이시의 생명보험금에서 변호 비용을 사용할 권리를 로버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 재판은 계속 미루어졌고 결국 2022년 4월이 되어서야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들은 그를 유죄라 판결했고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보석 중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 상태에서는 감금되지 않았습니다. 가택연금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의료상의 목적으로 자전거 타기나 종교 생활을 위한 외출, 식료품 구입을 위한 외출은 가능했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자신의 불륜 사실이 밝혀진 날, 사과는커녕 아내를 해치고 현장을 조작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고까지 했던 뻔뻔한 범죄자 로버트 펠드만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자신도 로버트에게 속은 피해자였지만 자신이 그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스테이시가 사망했다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수잔과 엄마를 아빠 손에 잃고 아빠와도 헤어져 살게 된 이들 부부의 아이들이 상처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사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이상 해외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